예, 미안합니다. 예. 갑자기 막 급한 연락들이 와 가지고 답을 좀 하느라고 잠깐만요. 예. 공유를 먼저 할게요. 예. 오늘은 뭐 어제 시험도 봤고 그랬으니까 저기 뭐 쪼끔 가볍게, 예, 앞부분 정도만 하고 쪼끔 일찍 끝내도록 할게요. 그 예, 시험 문제 난이도는 괜찮았나요? 난이도 조정하는 게 항상 그런데 뭐 어렵게 하려는 의도는 당연히 없었고 좀 그 어 좀 중요한 내용 위주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위주로 문제를 냈는데 어 이게 아무튼 채점을 해 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좀 외우는 거하고 계산하는 거의 그 비중을 좀 밸런스를 생각해서 나름대로 냈는데요. 음 혹시 좀 뭐 부족한 게 있었다고 생각이 되면, 예, 기말고사 때 또 잘 보면 되니까 음 기말고사 준비를 잘 해서,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채점하면서 또 뭐 어떤 저 보 제가 얘기해 줄 게 있으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채점은 뭐 한 일 주일 정도, 늦어도 2 주일 안에 채점은 마칠 거예요. 자, 이제 챕터 5 부터는 쪼끔 다른 내용인데요. 어 제목이 Flow in Blood Vessel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혈관에서 혈액들이 어떻게 혈액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일종의, 사실은 뭐 유체역학적인 내용이 많죠. 예, 플루이드 다이나믹스고 레올로지죠. 이게 non Newtonian fluid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그 유체역학이나 레올로지 쪽을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에서 배웠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좀 애매한데, 처음 배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세세하게 설명을 하거나 배우는 건 사실은 일종의 중복이기도 하고, 또 지금 여기서 그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도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유체역학적인 뭐 그런 내용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뭐 배움 이제 보면 알겠지만 수식을 좀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수식을 이제 일일이 유도를 한다기보다는 물론 유도 과정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 유도 과정을 좀 따라오시면 되고, 말했듯이 아마 한 번쯤은 봤을 유도 내용이에요. 물론 이제 사실 예전에 유체역학 배운 생각을 해 보면 공식 같은 게 워낙 많으니까 기억을 또 할 수 있느냐는 별도의 얘기지만 어쨌든 배웠었던 내용이고, 그래서 어 예전에 배웠을 때는 사실은 약간 추상적으로 배웠을 수가 있어요. 유체역학을 예를 들어서 배운다. 그럼 유체의 흐름에 대해서 뭐 모멘텀이라든지 벨로시티, 프레셔 이런 거 개념을 다룰 때는 사실 좀 추상적인 개념이죠. 어 그래서 그런 추상적인 개념에서 이거를 이제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뭐 그냥 유체 파이프일 수도 있고 리액터일 수도 있는데, 이걸 혈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면 예전에 쪼끔 추상적으로 배웠던 개념을 쪼금은 구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개인 성향에 따라서 다르지만 사실 유체역학이나 뭐 무슨 뭐 다른 어떤 수식이 많이 들어가는 과목들 보면 그 자체로도 어떤 재미나 흥미나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추상적인 개념적인 거를 수학 문제 풀듯이 풀면 재미가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어 이게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건지
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면 재미가 없을 수 있죠. 충분히. 예. 저도 약간 그렇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어 뭐 혈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제 사람 몸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배우다 보면 좀 구체적인 적용 사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어떤 바이오 과목들은 전부 다 그런데 우리 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흥미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요런 걸 좀 바라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좀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하면, 그 사람의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자면 어 우리가 그 유체역학이라든지 물질 전달이라든지 이런 데서 배우는 게 있죠. 예, 컨벡션, 디퓨전, 리액션의 개념들에 대해서 이제 개별적으로 배우죠. 따로따로. 예, 그래서 컨벡션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대류. 그리고 네비어 스톡스 이퀘이션으로 해석을 하죠. 네비어 스톡스 이퀘이션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 프레셔와 벨로시티의 관계를 표현해 주는 식이죠. 예. 어떤 힘이 가해졌을 때, 모멘텀 밸런스의 일종의, 어떤 힘이 가해졌을 때 어느 만큼의 속도로 움직이느냐, 그걸 표현하는 게 네비어 스톡스 이퀘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챕터에서는 요걸 집중적으로 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현상들도 있단 말이죠. 확산 현상이 있고, 이건 물질이 이동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컨벡션도 이동이지만 디퓨전도 이동이에요. 단지 이동의 메커니즘과 속도가 다를 뿐이지. 그 다음엔 리액션이죠. 어떤 화학 반응들이 일어나요. 예. 물론 실제 우리가 보통 배우는 간단한 화학 반응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반응들일 수도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종합해서 일어나요.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죠, 섞여서. 그래서 우리가 그 챕터의 구성은, 예, 이상현 학생 6296이에요. 6296. 자, 컨벡션에 대해서 챕터 5에서 배우고, 그 다음 이어지는 챕터에서 디퓨전과 리액션을 같이 배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바라는 것은, 이런 컨벡션, 디퓨전, 리액션 따로따로 배웠던 개념들이 연결됐을 때, 특히 우리 몸에서 어떤 식으로 연결되고 이런 게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러 번 제가 강조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갈게요. 예. 미안한데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조금 꽃가루 알레르기가 심해서 조금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예. 가끔 음소거하고 잠깐 멈출게요. 미안하지만. 자, 그래서 그 유체의 플로우 프로퍼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우리는 당연히 혈액에 관심이 많습니다. 혈액에 대해서는 예전에 조금 얘기를 했었죠. 어, 플라즈마, 혈장과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세포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유체가 아니죠. 고체죠. 예, 그러니까 그 많은 경우 제가 그 중간고사 기간 범위에서도 뭐 그런 경우들이 나왔지만, 이제 블러드라고 하면 보통은 플라즈마 플러스 셀이고, 플라즈마라고 따로 얘기를 해야 하는 게 정확해요. 근데 이게 약간 애매해서 경계가, 그냥 블러드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플라즈마를 의미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플라즈마 컨센트레이션 또는 약물의 농도를 얘기할 때 플라즈마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블러드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섞어 쓰기도 해요. 예, 어느 게 정확한 건지는.
문맥에 따라서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요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플라즈마에는 이제 셀을 제외한 플라즈마에는 또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어, 블러드에 플라즈마 셀이 있으면 셀이 고체이기 때문에 이 셀 고체 프랙션이 그 플로우 프로퍼티에 영향을 줘요. 그냥 유체가 물이 흘러갈 때와 뭔가가 들어간 물이 흘러갈 때는 어떤 성질이 다르겠죠. 그리고 혈장만 봤을 때도 혈장에도 프로틴, 단백질들이 있기 때문에 이 단백질 성분에 따라서 플로우 프로퍼티가 또 변해요. 왜 변하느냐? 셀은 덩치가 크니까 플로우 프로퍼티에 영향을 준다는 게 쉽게 이해가 가죠. 당연히. 플라즈마를 이루고 있는 단백질의 성분을 보면 뭐 알부민, 글로불린, 피브리노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왜 영향을 미치느냐? 예, 자기들끼리 일종의 어그리게이션 같은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레올로지를 다루는 분야가 고분자 솔루션, 고분자 용액 같은 게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런 것들도 많이 다루거든요. 그거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혈액 성분에 대한 얘기를 했고, 자, 그럼 셀 컴포넌트부터 한번 볼까요? 셀 구성물들을 보자면, 어, 레드 블러드 셀, 에리스트로사이트라고 하는데 적혈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산소 옥시전 트랜스포트의 영향을 그 역할을 하고요. 자, 헤마토크릿이란 용어는 전에도 배웠죠? 예, 셀 프랙션을 얘기합니다. 45% 정도.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혈구 세포 자체도 이 덩어리가 상당히 큰 거예요. 예, 유체 기준으로 보자면, 유체 흐름의 기준으로 보자면, 그러면은 그 적혈구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게 우리가 세포라고 생각하면 동그랗게 생각을 하지만 적혈구는 조금 특이한 게 일종의 디스크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위에서 보면 이렇게 동그랗지만 옆에서 보면 상당히 납작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흘러갈 때는 그냥 막 튜브 속을 혈관 속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흘러가고 있겠지만 어, 어떤 속도나 뭐 시어 레이트에 따라서 일종의 어그리게이션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그리게이션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모양 자체가 디스크 모양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어그리게이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딱 정렬이 보기 좋게 되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힘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봤을 때 이 방향으로 정렬을 하겠죠. 특히 속도가 느릴 때는. 그리고 이렇게 정렬이 되면 이 자체가 유체의 흐름 패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어떤 어, 그 영향을 미칠지를 나중에 이제 한번 그 플로우 프로퍼티를 다시 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레올로지에 대한 좀 수식 유도 과정을 좀 볼게요. 예, 여기서부터는 사실 예전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시간을 더 많이 써서 디테일하게 진도를 나갈 때도 있었는데요. 그때는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했고 차이점이 조금 수식 유도를 더 꼼꼼하게 하거나 뭐 아예 필기를 하거나 그랬었어요. 근데 사실 이미 배웠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래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수식 유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그래서 이번 수업에서는 이번 학기에서는 좀 어떻게 할까 지금 생각이냐면 일단 그 수식은 다 쓰여 있고요. 수식은 다 쓰여 있고 저기 그 좀 유도 과정만 짚으면서 넘어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이렇게 유도 과정만 이해를 하는지만 확인을 하면서 넘어가면 되고 저희가 좀 주안점을 둘 부분은 이거가 어떻게 쓰이느냐 혈관에서의 혈액 흐름을 이해하는데 해석하는데 그리고 나중에 특히 그 지금 컨벡션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예, 디퓨전과 리액션과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예, 그 부분을 좀 많이 포커스를 두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레올로지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시어 스트레스와 시어 레이트가 있죠. 시어 스트레스는 어, 그 Y 디렉션, Y축 방향으로 진행되는 X 모멘텀입니다. 비스커스 플럭스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보통 이런 상황을 놓고 설명을 해요. 예, 그 여기서 유체가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위는 고정돼 있고 아래가 움직이는 거죠.
위는 고정돼 있고 아래가 움직이면 자, 벨로시티의 그레이디언트가 생겨요. 다시 말해서 가운데 부분에선 벨로시티가 이만큼이고 올라갈수록 벨로시티가 느려져서 요 벽면에서는 벨로시티가 0이에요. 그죠? 움직이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벨로시티의 그레이디언트, 요 기울기가 생기고 요 기울기의 정도를 나타내는 게 shear rate입니다. 이해가죠? 예, 그래서 h분의 v로 표현이 돼요. 예, 더 정확하게 미분식으로는 dvx, dy 예,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요 상황에서 shear stress라는 건 뭐냐면은 자, 이렇게 움직일 때 전달되는 모멘텀의 플럭스예요. 모멘텀의 플럭스. 그래서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자, 주어지는 힘, 자, 이쪽으로 움직이려면 힘 F만큼 밀어야겠죠. 주어지는 힘 F를 요 위쪽의 단면적 A로 나눈 겁니다. 그게 shear stress가 되고, shear stress는 shear rate의 비례 관계가 있어요. 물론 뉴토니언 플루이드일 때 이런 게 성립을 하죠. 예. 뉴토니언 플루이드, 넌 뉴토니언 플루이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또 자세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shear rate를 h분의 v라고 정의를 했으니까 예, 요 관계가 성립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shear rate와 shear stress의 정의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예, 혹시 이제 좀 생소하거나 예, 기억이 잘 안 나면 예, 여기서 이제 다시 복습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예, 예전 교재라든지 강의록 같은 거를 좀 한번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요 shear stress와 shear rate 사이의 비율을 뭐라고 하느냐? 비스코시티라고 정의를 하죠. 점도. 네, 점도라는 말 자체는 알죠. 얼마나 끈적끈적한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예, 근데 정의상으로는 shear stress와 shear rate의 비율이에요. 자, 그래서 끈적끈적한 정도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자, 힘을 줬을 때 이게 주는 힘이에요. 힘을 줬을 때 천천히 간다. 힘을 줬을 때 빨리 가느냐. 뭐 차이에 따라서 점도가 결정이 되는 거죠. 자, 점도가 크다면, 비스코시티가 크다면 힘을 줬을 때 빨리 가지 못하겠죠. 느리겠죠. 점도가 크면 끈적끈적하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볼까요? 그럼 뉴턴's law of viscosity 썼죠? 예, 여기. 자, 그래서 요건 앞에 있던 식을 다시 쓴 거니까 예, 이걸 같은 식인데 왜 내가 뭐 완전 똑같지는 않네요. 그래서 예, 번호를 따로 붙였나 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려는 거는 벨로시티 그레이디언트가 생기면 모멘텀 트랜스퍼가 생깁니다. 예, 힘이 전달이 돼요. 벨로시티의 그레이디언트가 생기면. 이거는 뭐하고 비슷하냐? 템퍼리처 그레이디언트가 생기면 히 트랜스퍼가 일어나죠. 온도가 다른 물체가 접촉하거나 하면은 열이 전달되잖아요. 예. 컨센트레이션 그레이디언트가 일어나면 매스 트랜스포트가 생겨요. 디퓨전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현상들 여러분들이 뭐 물질 전달, 확산, 열 전달 뭐 이런 걸 배울 때 예, 그 사용하는 변수 이름은 달랐지만 사용하는 수식의 형태는 똑같았잖아요. 예,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예, 그 실제적인 메커니즘은 다르지만 기본적인 수학적인 관점에서의 원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수식을 쓰는 거고. 자, 뉴토니언 플루이드, 넌 뉴토니언 플루이드 얘기를 해볼까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자, 요 비스코시티가 일정하면 결국 시어 스트레스와 시어 레이트는 직선 관계에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선형 관계. 그러면은 시어 레이트가 늘어나면 그거에 똑같이 비례해서 시어 스트레스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뉴토니언 플루이드라고 하죠. 자, 뉴토니언 플루이드는 직선식이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좀 쉽죠. 예, 수학적으로도. 자, 근데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아요. 특히 혈액의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이유들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뉴토니언 플루이드가 아니에요. 네.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뭐 사실 혈액은 이 중에 한 가지지만 예, 좀 일반적인 경우를 다 다뤄볼게요. 시어 레이트가 늘어나면 시어 스트레스가 선형으로 늘어나지 않고 점점 더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thicke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비스코시티가 늘어나는 거예요. 점점
thick는 두꺼워진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더 끈적거리는 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돼요. shear rate가 커지면 더 끈적거리는 성질이 생기는 게 dilatant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shear rate가 올라가면 점점 더 예, thinning 여긴 thins out이라고 했는데 점점 더 얇아진다는 것은 여기서 점도가 내려간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수도 플라스틱이라고 하고 자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좀 볼 거는 카슨 플루이드예요. 카슨 플루이드가 사실은 혈액에 해당되는 건데 카슨 플루이드는 여기 수도 플라스틱과 비슷해요. 올라갈수록 시어 레이트가 작아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엄밀히 보면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일단은 시어 레이트가 커졌을 때 요 영역에서 보면은 거의 직선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요 영역에서는 뉴토니언 플루이드처럼 흘러요. 예, 왜냐면 직선이니까 여기도 직선이에요 거의. 근데 처음에는 수도 플라스틱처럼 흐르죠.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자 0에서 시작을 하지 않고 요 위에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은 일정한 힘이 가해지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아요. 시어 레이트가 제로죠. 예, 시어 스트레스가 올라가다가 여기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힘을 줘도 시어 스트레스가 있어도 움직이지가 않아요. 시어 레이트가 제로예요. 그러다가 시어 스트레스가 일정 수준 이상일 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점점 띵해지다가 점점 비스코시티가 내려가다가 뉴토니언 플루이드처럼 흐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시어 레이트와 시어 스트레스로 플러스 할 수도 있지만 시어 레이트와 비스코시티, 어페런트 비스코시티로 플러스 할 수도 있어요. 자, 아까 그 얘기했던 카슨 플루이드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높은 비스코시티를 가지고 있다가 점점 비스코시티가 내려가는 거예요. 만약에 직선이 아니라면 그 지점에서의 비스코시티는 그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예, 지금 보면 계속 접선의 기울기가 작아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설명한 내용들이 여기 써져 있습니다. 자, 그럼 시어 스트레스와 시어 레이드에서 배우고 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좀 수식 유도를 시작할 건데 그 관계되는 식들을 어떻게 해석을 할지를 어,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뭐 파이프라고 생각이 되고 혈관이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있고 지금 파이프형의 파이프 형태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 반지름 어, R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원형이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단면이.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럼 Q만큼의 플로우 레이트로 흘러가고 있겠죠? 전체 길이는 L이고 자, 요 노테이션들이 워낙 많아서 요거부터 먼저 설명을 할게요. 자, Q의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 압력은 P0, 길이는 L. 그럼 요 내부의 일정 구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요쪽 방향의 축을 Z축이라고 할게요. 예, 요쪽 방향의 축을 R. 그러니까 레디얼 방향, 엑시얼 방향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엑시얼 플로우만 존재를 하고 레디얼 포지션에 따라서는 물론 속도의 변화는 있죠. 레디얼 쪽의 플로우는 없습니다. 엑시얼 플로우만 존재하고 이 엑시얼 플로우의 속도, 벨로시티가 레디얼 포지션에 의해서 정의가 돼요. 즉, 이 위치에 따라서 레디얼 포지션의 위치에 따라서 속도가 다른 거죠. 벨로시티의 그레디언트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럼 이 어떤 특정 위치에서의 시어 스트레스를 타오 RZ라고 할게요. 그럼 Z와 Z 플러스 델타 Z 사이의 구간에 이미 구간을 생각할 수 있고 이 Z에서의 프레셔를 PZ, Z 플러스 델타 Z에서의 프레셔를 PZ 플러스 델타 Z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PZ가 PZ 플러스 델타 Z보다 커야죠. 예, 왼쪽이 더 커야 돼요. 그래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이제 좀 수시보다 긴데, 원래는 요 몇 페이지에 걸친 걸 제가 어디까지 해야겠다 생각을 하긴 했는데, 지금 앞부분에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느라 조금 지체가 됐어요. 그래서 한두 페이지 정도만, 예, 그 수식 유도를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할게요. 간단히. 자, 그럼 첫 번째 기본이 되는 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같이 파이프에서 유체가 흘러가는 상황에서 비스코스 포스는 프레셔 드롭과 같아야 됩니다. 즉 프레셔 드롭만큼 왼쪽에서 밀어주는 만큼 비스코스 포스에 지금 대응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왼쪽에서 밀어주는 만큼 유체가 흘러가고, 그 유체가 흘러가면서 생기는 비스코스 포스로 대응이 되는 겁니다. 압력과 압력 강화가. 그래서 자, 왼쪽 식은 자, 시어 스트레스 곱하기 2파이R 지름 곱하기 지름이 아니고 둘레죠. 델타 Z. 요 구간의 벽면에서 발생하는 시어 스트레스의 합이에요. 예, 그거는 뭐와 같냐면 프레셔 드롭 곱하기 단면적. 프레셔 드롭 곱하기 그 영역의 단면적. 이게 같아야 됩니다. 그다음 부호는 제가 아까 어느 쪽이 큰지 얘기를 했었죠. 예, 이쪽이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빼주면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요. 그죠? 자, 그럼 요거를 델타 Z를 없앨 수가 있어요. 델타 Z를 0으로 보내면 이런 식이 얻어집니다. dpdz는 여기서 온 거죠? 여기서 온 게 dpdz가 되고, 요게 그 길이 L로 전체로 따지면 P0 마이너스 PL 나누기 L이 되겠죠? 요거는 타워 R, 타워 RZ, 시어 스트레스. 즉, 시어 스트레스는 프레셔 드롭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시어 스트레스는 프레셔 드롭 곱하기 반지름 나누기 길이. 이렇게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어 스트레스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시어 스트레스는 센터에선 제로입니다. 왜냐? 센터에서는 속도 변화가 없으니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게 파라볼릭 플로우죠. 일반적인 경우는 파라볼릭 플로우면 가운데서는 기울기가 제로잖아요. 접선의 기울기가. 그러니까 센터에선 제로고 월에서 제일 큽니다. 벽면에서 제일 커요. 왜냐면 벽면에서 속도의 변화가 제일 크니까. 그죠? 자, 그래서 월에서의 시어 스트레스, 월 시어 스트레스를 정의할 수 있어요. 월 시어 스트레스는 위에 공식에다가 R에 대문자 R을 넣은 거죠. 대문자 R은 요 전체 반지름. 여기 써 있죠? 전체 반지름이에요. 그러면은 시어 스트레스를 임의의 위치 R에서의 시어 스트레스를 월 시어 스트레스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선형식으로 표현이 되죠. 왜냐면 요거 때문에. 그래서 요거와 요거를 합치면 요 식이 나옵니다. 요거와 요걸 합치면 요게 나와요. 예, 여기까지 좀 한번 잘 보세요. 기본이 되는 식이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시어 스트레스와 시어 레이스의 정의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죠. 시어 레이스는 벨로시티의 그레이디언트다. 마이너스. 이렇게 정의가 됐고, 뉴트니엄 플루이드라면은 비스코시티가 상수로 이렇게 선형식으로 정의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여기서 토탈 플로우 레이스를 정의해 볼게요. XCR 방향으로의 토탈 플로우 레이스는 벨로시티를 그 단면적에 대해서 적분한 값이 될 거예요. 예. 벨로시티를 지금은 요거는 그 레디얼 코디네이트니까 r을 곱한 걸 dr로 적분을 해야 되죠. 2파이 앞에 곱하고.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변형을 약간 할 건데 여기는 약간 수학적인 변형이 필요해요. 그래서 뭘 쓸 거냐면 그 integrate by parts 있죠? 예. 부분 적분이라고 하나요? 예. UV를 미분하면 U-V 플러스 UV 다시죠? 예. 그거를 이제 항을 옮긴 거예요. 그리고 적분 기호를 씌우면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지금 VZ가 요거고 R이 V 다시입니다. 예, 지금 제가 지금 펜을 쓸 수가 없어서 좀 그런데 여기가 U고 요게 V 다시예요. 마우스 지금 없어가지고 일단 요렇게 그럼 그거에 대해서 하면은 일단
요건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는 VZ. 잠깐만요. 마우스가 있네요. 잠깐만요. 예, 요게 VZ. 그다음에 VX는 2분의 R 제곱이 되겠죠? 그다음에 요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R까지. 자, 근데 요건 생각해보면 0이에요. 왜냐하면, 자, VZ는 대문자 R일 때는 0이죠. 그럼 곱하기 하면 0이 나오고, 0일 때는 R이 0이죠. 그러니까 곱하기 하면 0이 나와요. 0 빼기 0이니까 이건 사실 없어져요, 여기서. 그러면 요것만 남는데, 요거 남은 게 바로 요건 거예요. 제가 여기다 친절하게 이유를 써놨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요 식으로부터 5.9로부터 우리가 요 5.6식하고 시어 레이트에 대한 식, 그다음에 5.5 요거가 뭐예요? 예, 요 R과 시어 스트레스와의 관계식이잖아요. 그러니까 R이 있으면 시어 스트레스로 바꿀 수도 있고 시어 스트레스가 있으면 R로 바꿀 수도 있어요.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요걸 시어 스트레스의 함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라비노스 위치 이퀘이션이라고 해요. 예, 요거는 예전에 아마 배웠던 내용이지만 리마인드 차원, 복습 차원에서 한 거니까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테니까 요걸 한번 다시 좀 잘 기본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중간에 좀 요 마지막에 대입하는 거는 약간 생략한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건데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없으면 종료하셔도 되겠어요. 예, 수고했습니다.